안녕하세요. 어제 이제 와이프랑 둘이 이제 동네 이렇게 마시러 갔는데 강아지를 데리고 제가 뭐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되게 가벼운 이미지지만 동네가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는 되게 기분이 좋아서 막 이렇게 와이프랑 장난치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교수님 이러는 거예요. 아빠 단지 내에서 교수님 이러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이제 앞으로 다시는 아파트에서 주접을 떨 수 없겠구나 라는 걸 깨닫고 기분 체계감을 느낍니다. 보고 계십니까? 그래가지고 항상 사람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제가 나가는 학원 근처에서는 좀 조심을 해요. 뭐 세종이나 강남이나 종로나 아니면 뭐 안양이나 뭐 이런 데 다 조심을 하는데 저희 동네에서 이렇게 수강생분들 만나게 될 줄 몰랐어가지고 그 말씀 드립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중개업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뜬금없는 곳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중개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중개를 했었어요. 전 다 해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뭐 법인도 해봤고 제가 차려도 해봤고 소공도 들어봤고 다 해봤는데 저도 정말 뜬금없는 프랜차이즈에서 연락이 와서 이걸 될까 해서 했는데 그게 돼가지고 양타로 이만큼 했어요. 한 번만에.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그 과장님이셨는데 이제 상가를 이제 입점시켜준 과장님이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오셔서 어때요? 라고 얘기하는데 전 안 될 줄 알았어요. 안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브리핑을 해주니까는 고맙다라고 딱 얘기를 하면서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된 것도 있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그냥 말씀드릴게요. 어떤 젊은 남자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어때요? 딱 이러는 거예요. 턱으로 진짜 잊혀지지도 않아. 요즘 상가 좀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기분이 엄청 나쁘잖아요. 근데 되게 침착을 하고 쫙 브리핑을 해줬어요. 화가 나가지고 브리핑 해주고 여기 배달의 민족 1.5km 이내에 상권이 어느 정도고 실수요자가 어느 정도라고 쫙 실매출 어느 정도라고 얘기했고 그 업종이 국밥집이었어요. 쫙 브리핑 해주고 나니까는 갑자기 그분이 딱 하는 말이 정관을 정제하면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가게 구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줬거든요. 보여주고 정확하게 기억나요. 18분 만에 계약서 썼어요. 그 사람 본자마자. 그러면 10분 동안 브리핑 해주고 8분 만에 그 앞에 있는 저희 그 근처에 있는 상가를 볼 때만 그걸로 하겠대요. 왜 하냐고 물어보니까는 중개사님의 그 브리핑이 믿음이 갔대요. 그리고 방금 떨었던 건방짐에 대해서 사과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 다니는 동안 브리핑이 다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좀 열이 받아 있었는데 중개사님이 그렇게 브리핑 해줘서 난 중개사님 믿고 하겠다라고 했고 지금 저희 본가 사당 쪽에 아직도 장사를 하고 계세요. 가서 보면은 사장님은 요즘 잘 없는 것 같아. 알바생은 많으신데 사장님 잘 못 보는데 요즘 이제 장가를 가가지고 잘 못 보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는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뜻하지 않은 곳에서 되게 큰 복이 굴러오는 게 중개사 일이기도 해요. 특히나 이쪽 그 세종 쪽은 토지나 아니면 경매나 이런 것도 많이 보시잖아요. 아파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나.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멀리서도 중개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잘 참고하시고 언제나 좀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 부동산 학교론의 첫 번째 총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론입니다. 잠깐 넘어가서 말씀 좀 드릴게요. 총론입니다. 총론이 중요합니까? 교수님? 이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 엄청 중요합니다. 왜요? 왜 중요합니까? 총론이 중요한 이유는 딱 요거 하나 때문입니다. 뭐다? 시험 첫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맞죠? 우리 애기 키우시는 어머니들 아시지 않나요? 첫 애가 나서 키우는데 조금만 열이 나도 응급실 가야 되나? 맞죠? 조금만 찢어져도 이거 병원 데려가야 되나? 고민하죠? 근데 둘째를 낳았어. 둘째, 셋째야. 열이 조금 나.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야, 물 먹이고 재워. 해열제 어디 없냐? 라고 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시험장 들어가서 우리가 9시까지 입실이에요. 9시 뭐? 입실이에요. 입실에서 무슨 짓을 하냐면 9시 30분까지 준비를 해요. 준비를. 뭐다? 준비합니다. 라는 거예요. 교수님 무슨 준비하는데요? 라고 말씀드리면 가방을 싸서 앞에 내놓고 본인에게 필요한 계산기나 컴퓨터용 사인펜 그리고 샤프나 등등등을 정관을 정지한다고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데 요게 9시 30분에 딱 시험 시작돼요. 9시 30분부터 딱 시험 시작돼요. 언제까지? 11시 10분까지. 요게 100분인데 요 100분 동안 쳐야 될 과목이 두 과목이에요. 뭐다? 학개론과 민법. 요거 두 가지예요. 그래서
한계로 몇 문제? 마음 문제. 민법 몇 문제? 마음 문제를 푸는데 잠시만. 뭐가 중요하냐면 학개론의 1번 문제를 딱 만났을 때 이 문제가 되게 쉽게 풀려야 돼요. 왜냐면 1번 문제를 봤는데 이거 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날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왜냐면 여러분 단판 승부잖아요.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이죠. 언제?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하루만 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단판 승부는 여러분들 멘탈이 되게 중요해요. 그 올림픽 가보면 왜 그 우리 결승전에 가면 이렇게 막 되게 막 떨릴 것 같잖아요. 막 김연아 선수 이런 분들 보면은. 근데 그런 분들이 뭐가 좋냐면 멘탈이 정말 좋아요. 실력 차이가 나겠어요? 아니요. 실력 차이는 정말 종착한장인데 뭐가 그날의 정신력,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고 이만큼 노력했는데 안 될 수가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풀려요. 그래서 총론에서 항상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다? 시험 첫 문제라서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긴 줄 알아요? 성적이 정말 좋았어요. 시험만 치면은 거의 합격을 막 85점씩 맞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다행히 합격은 했는데 시험장 가서 67.5점 맞은 거예요. 그래서 왜냐고 물어보니까는 교수님 1번 풀고 2번 애매했고 3번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35회 작년 시험이 총론이 까다롭게 했었어요. 등기법 나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해는 됐었어요. 왜 그러냐면 등기법 나오고 다른 내용을 긁어서 문제를 내게 될 경우 요 파트가 좀 희석이 돼요. 총론의 정체성이 좀 흔들린다고.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내는 것이 최근에 유행이에요. 그래서 지문 길이를 줄이기 위해서 지문을 통째로 삭제한다든가 아니면 박스형 문제를 통해서 시간 끌기를 시도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과목에 있는 공시법이나 공법이나 다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슬쩍 집어넣어서 2차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1차만 하는 사람들한테 당혹감을 주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말씀 꼭 드립니다. 그래서 시험 첫 문제라서 되게 중요한 거고요. 우리 박스형 문제랑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암기 위주라서 되게 쉬운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공부하시다가 항상 중요한 게 모르시겠으면 맨 첫 페이지 제가 이렇게 정리했거든요. 요 한 5개, 6개까지 여기 신설내용이 있어서 6개 포인트에서 몇 문제, 3문제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1번, 2번, 3번 문제는 부동산학의 총론에 대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부동산 학개론에서 총론에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부동산이 뭔지에 대해서 배우겠죠. 그거 배우러 가는 겁니다. 자, 따라오세요. 자, 이쪽 오시죠. 자, 부동산의 학문적 정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오는 부분이라서 읽고만 넘어갈게요. 부동산은 종합응용과학이다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이냐? 온갖 것 다 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뭐다? 사회과학이고 응용과학이다, 경험과학이다, 종합과학이다. 요거 자연과학 아니에요, 그쵸? 자연과학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자연과학이 뭐예요? 수학이나 이런 것들을 자연과학이다라고 얘기하고 사회과학이다, 응용과학이다, 경험과학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 없고요. 자, 이쪽으로 잠깐만. 자, 여러분들이 요거부터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부동산업을 분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혹시나 사업자 등록증이나 구청 가서 허가나 인가 받아보신 분 아실 텐데 업태, 형태, 업종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차리는 거예요. 뭘로? 개업, 공인, 중개사로서요. 차리면 요렇게 적혀 있어요. 업태, 뭐다?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서 그 중에서도 중개자문 감정평가업에서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이다 라고 업태 형태가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업이 어떤 종류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첫 번째 배울 거예요. 자, 첫 번째 볼게요. 부동산업은 소분류 나눴을 때 임대 공급업으로 나뉩니다.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임대 공급업이라서 첫 번째는 임대업이고 두 번째는 개발 및 공급업이에요. 자, 그럼 볼게요. 부동산업에는 부동산을 임대해 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겠죠. 맞죠? 무슨 임대업? 주거용 건물 임대업. 주거용 건물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파트. 맞죠? 그래서 뭐다? 아파트 임대업이다 라고 나와도 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주거용 건물 임대업 오케이. 아파트 임대업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임대업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 혹은 아파트 임대업이다. 오케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사람이 살지 않는 건물을 임대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회사 가는 거 뭐다? 사무용 건물. 그치, 사무실. 그쵸? 사무용 건물 업무 요거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용 건물 임대업도 무엇이다? 임대업에 포함이 됩니다. 자, 기타 부동산입니다. 기타 부동산. 기타 부동산이 뭐냐면 요거는 사업시설이에요. 사업시설. 사업과 관련된 시설을 임대해 주는 것도 기타 부동산 임대업에 포함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개발공급법은 마찬가지겠죠? 아파트를 개발 공급, 사무실을 개발 공급, 사업시설을 개발 공급한다라고 해서 우리 요거 두 개 임대업과 개발 공급법은 세 가지 항목이에요. 뭐다?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역시 개발 공급법도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됐죠? 요거는 그래서 우리 임대 공급법에서는 시험 문제가 좀 적게 나오는 편이고 어디서 시험이 많이 나오냐면 관련 서비스업에서 맨날 물어봐요. 다음 중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하면은 임대 공급법에서 고르거나 여기 없는 걸 고르시면 되겠죠. 됐죠? 자, 이쪽 보세요. 자, 부동산 관리업은 위에 임대 공급법과 다르게 두 가지 항목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다? 주거용과 비주거용밖에 없다. 기타 관리 있다 없다? 기타 관리 없다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기타 관리 없다. 그럼 기타의 내용 중에 뭐가 있는데? 사업시설. 그쵸? 그래서 사업시설 관리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중 부동산 표준산업 분류체계에 따른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하면서 사업시설 관리업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답은 요거였고요. 관리업은 두 개. 몇 개? 몇 개예요? 네, 두 개. 관리업 두 개. 됐죠? 더 쉽게 알려드릴까요? 두 개잖아. 관리업이잖아. 두 개. 주거용, 비주거용. 됐죠? 관리업은 몇 개? 두 개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그리고 중개, 자문, 감정평가인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체크합시다. 올해 신설된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었냐면 마지막에 뭐다? 부동산 분양 대행업. 부동산 뭐? 분양 대행업. 건설회사가 새로운 집을 짓겠죠? 그거를 분양하겠죠? 건설사에서 내가 직접 분양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중개사한테 대행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이거 신설 내용이니까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우리는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공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련된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거예요? 관련된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뭐다? 처음에 중개 및 대리. 이건 이해되죠? 오케이? 자, 두 번째. 투자업이에요? 투자 자문업이에요? 투자 자문업이에요. 여러분들 직접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끌려가요. 아시겠죠? 내가 중개사인데 내가 직접 투자하잖아요? 끌려가요. 몇 년 이하의 징역? 얼마 이하의 벌금? 3학년 3반. 아시겠죠? 직접 투자하면 감금이 됩니다. 아시겠죠? 얼마? 3년 이하의 징역. 봐봐, 다 해주잖아. 맞죠? 2차도 해주잖아. 3학년 3반. 됐죠? 3학년 3반. 됐죠? 그래서 투자 자문업이지 투자업이 아니에요? 교수님, 그럼 투자 자문업은 뭔데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나중에 자주 그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오는 거지. 사장님, 제가 한 50억이 있는데 투자할 만한 땅 좀 보여주세요. 투자할 만한 땅 좀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부터 뭐다? 자문이 들어가는 거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해당 땅은 수익률이 한 어느 정도 나오고, 맞죠? 앞으로 도로가 뚫리고 이런 것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손님이 가져오는 그 금액을 통해서 투자를 하라고 뭐다? 도와주는 투자 자문업이에요. 투자업 아니에요? 아시겠죠? 투자업 아니다. 두 번째, 이런 경우도 있죠. 중개사무소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자기가 보증금이 부족하대. 보증금을 좀 빌려달래. 금융업 하면 돼요? 안 돼요? 금융업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금융업도 안 된다. 우리 뭐 한다? 투자, 자문업 한다. 됐죠? 세 번째, 감정평가업입니다. 자, 지난주에 수업 정말 열심히 했어요. 감정평가가 뭐예요?
감정평가가 뭐예요?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감정평가다라고 합니다.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은 두 분이 길을 가다가 언니 저 건물 얼마일 것 같아 라고 얘기했죠. 언니 저 건물 가격을 물어본 게 아니죠. 언니 생각에 저 건물이 얼마일 것 같아 라고 얘기했죠. 얼마? 난 9억 5천. 너는? 나는 10억.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죠? 우리는 늘 감정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게 감정평가인지 모르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서 가액으로 표시한 거예요. 우린 그거를 감정평가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분양대행업. 이거 말씀드렸죠? 건물 짓고 팔아먹을 때 우리가 할 수도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문제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 중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라고 나오고 1번, 2번, 3번, 4번 나오고 5번 투자업 이렇게 나오거나 맞죠? 5번 금융업 이렇게 나오거나 그쵸? 5번 기타 관리업 혹은 부동산 관리업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맞죠?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뭐냐? 신설된 내용 중에서 이게 4개가 생겨가지고 아마 출제위원들의 좋은 먹잇감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공인중개사 시험은 오지선다형, 즉 뭐다? 보기 5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기 때문에 보기가 4개가 나왔다는 것은 출제위원들이 아주 쉬운 문제를 낼 때 문제 다 내고 난 뒤에 요거 하나 그냥 이렇게 점수 맞으라고 주자라는 것에 먹잇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자문 감정평가업에 중개 및 대리, 투자, 자문, 감정, 평가, 분양, 대행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려울 필요가 없는 게 다 4글자예요. 4글자. 중개 및 대리, 투자, 자문, 감정, 평가, 분양, 대행. 투자업 있다 없다? 없다. 말이 짧아. 싸가지가 없어. 금융업 말이 짧아. 싸가지가 없어. 없다. 아시겠죠? 뭐다? 투자, 중개 및 대리, 투자, 자문, 감정, 평가, 분양, 대행. 몇 글자? 4글자씩. 아시겠죠?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부동산 사업 배워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시죠. 자, 이제 좀 넘어와서 부동산의 개념에 대해서 측면으로 나누고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건 하나만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이쪽 와보세요. 자, 부동산을 크게 3가지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 뭐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뭐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법률적과 경제적은 무형적 측면이고요. 기술적 측면은 유형적 측면이라는 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보세요. 부동산을 3개로 나눈다. 무엇으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3가지예요. 법, 경, 기로 나눈다. 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넘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거. 자, 보세요. 자, 부동산은 크게 3가지로 나눈다고. 뭐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입니다. 잘 보세요. 그럼 처음에 우리는 법률적 개념으로서의 부동산을 먼저 배워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부동산이 뭐예요?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어떤 면에서의 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법률적으로요. 설명을 드리자면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입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뭐라고? 토지 및 그 정착물.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 지금 협의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 나와 있죠? 요게 민법 99조 1항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상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이야기한다 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무슨 개념? 법률적 개념. 그런데 우리 협의라는 것은 좁다는 의미죠. 협소하다 할 때 협자니까. 근데 광의의 부동산은 넓은 의미죠. 맞죠? 우리 광역시 하는 거 그죠? 대전 광역시 할 때 맞죠? 넓은 뜻이잖아. 그래서 보세요. 좁은 의미 더했죠? 맞죠? 거기다 뭐까지? 준 부동산까지 더해준다 라는 소리예요. 그럼 잠깐만. 준 부동산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명사 앞에 준이란 말이 붙으면 그 뒤에 명사가 아니에요. 준 지대, 준 부동산, 준 주택
다 해당 뒤의 명사가 아니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보세요. 여쭤보세요. 광리의 부동산에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협의의 부동산의 개념으로서 더해주고 무엇까지 추가한다? 준 부동산까지 더해주는데 준 부동산의 종류 먼저 볼게요. 종류 먼저. 자, 준 부동산 종류 중에서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자, 그럼 잘 보세요. 교수님, 자동차는 준 부동산입니까? 네. 그럼 물어봐야겠지. 왜요?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동산에는 기본적으로 동산, 움직이는 자산에는 보통 내 거라고 뭐라고 써요? 이름을 쓰죠. 그래서 얘는 점유, 내가 가지고 있음으로써 내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에다가 어디다가 뭐 유리에다가 아니면 이렇게 본넷에다가 내 이름 송도윤 쓰면 그게 제 거예요? 아니죠. 그런 사람 못 봤죠? 어떻게 하냐면 얘는 자동차는 내 거라는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냐면 등록하는 거예요. 차에다 있어요. 자동차 등록증. 그래서 보세요.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름을 쓰거나 점유한다고 해서 내 거가 아니라 등기 혹은 등록함으로써 공시, 공공에게 게시하여 그런 방법을 통해서 뭐다? 내 거라는 걸 표시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은 자, 첫 번째 등기나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준부동산의 가장 큰 특징. 됐죠? 되셨죠? 그렇게 하나 정리해 주시고 두 번째. 자, 또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집을 담보로 맡기고 돈 빌릴 수 있어요? 네, 있죠? 자동차를 뭐다? 담보로 도출받을 수 있어요?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당권의 객체가 되기도 합니다. 라고. 무슨 말이겠죠? 뭐다? 저당권의 객체. 저당권이 뭔데요? 담보로 맡기고 돈 빌리면 다 저당권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집을 가치 평가할 수 있어요? 가치 평가할 수 있죠? 우리 집 얼만데? 9억 8천. 옆집하고 똑같은데 옆집하고 가격이 같아 달라요. 다르죠? 가치를 측정할 수가 있죠? 자동차는요? 할 수 있죠? A 중고차 시장 갔더니 3천만 원이래. B 갔더니 3,100만 원이래. C 갔더니 2,900이래. 맞죠? 우리는 그래서 가치를 평가할 수 있죠? 우리는 그래서 이거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준부동산이라고 불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요거 때문이지만 준부동산도 역시 부동산처럼 맡기고 돈을 빌리거나 가치를 측정받거나도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부동산은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선박,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등이 있습니다. 재단이라고 해서 어려운 게 없어요. 재단이 어려운 게 없는 게 뭐다? 공장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재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럼 볼게요.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첫 번째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협의의 의미에서 뭐라고 설명하죠?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라고 얘기하고, 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 더하기 무슨 부동산? 준부동산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준부동산 종류에는 자동차, 항공기, 스무톤, 선박 등등등이 있는데 왜 그것을 우리는 준부동산이라고 얘기합니까?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통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어디에 준하여 취급해서 준부동산입니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고 있죠 지금?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개념입니다. 경제적 개념은 돈이죠, 돈. 맞죠? 돈이죠, 그쵸? 자산, 자본. 자, 자산과 자본의 차이점이 뭡니까? 차이점. 100억대의 자산가와 100억대의 자본가는 뭐가 다릅니까? 자산은 부채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자본은 내 돈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자, 자산은 자본 더하기 부채의 개념이고 자본은 뭐다? 내 돈만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경제개념 부동산은 내 돈과 남 돈 더한 거, 그리고 뭐다?
내 돈인 겁니다. 내 돈. 됐죠? 그리고 세 번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상품은 이해되죠, 지금? 이거 돈 주고 바꾸는 거니까. 자, 생산 요소랑 소비재. 잘 보세요. 여러분들, 부동산을 짓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죠? 땅. 맞죠? 토지. 맞죠? 토지는 생산 요소가 맞아요. 맞죠? 토지를 통해서 우리 경작을 해서 뭐 무나 배추를 경작해 먹기도 하고, 그리고 뭐다? 건물을 짓기도 하죠. 요게 토지를 생산 요소로 쓰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토지는 생산 요소이긴 하나 소비재는 아니다. 토지를 소비재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써요, 안 써요? 언제 써요? 산, 그렇지.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 맞죠? 내장산 국립공원 가을에 뭐가 예뻐요? 단풍. 왜 예뻐요? 애기 단풍이 많아서. 맞죠? 네이버에 치시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송도인 교수님이 내장산 국립공원이 이쁘대 이러면서. 왜 애기 단풍이 많으니까. 아시겠죠? 저도 그 학예사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제가 그 항상 이렇게 명승지나 가면은 그런 설명해 주는 분 있잖아요. 따라다녀요. 몰래 이렇게. 들으면서. 그러고 했는데 그 애기 단풍이 많아서 이쁘대. 그러니까 단풍 잎이 크게 작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는 색깔이 단풍이 들어서 내장산이 이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생산 요소와 소비재 둘 다 됩니다. 무엇이? 토지가. 아시겠죠? 그래서 상품까지 경제 개념 체크해 주고요. 자, 기술적 개념은 요건 시험 이렇게 나와요. 물리적 개념이다 라고 나와요. 뭐다? 물리적 개념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몇 가지? 네 가지가 있어요. 뭐다? 환경, 자연, 위치, 공간인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 개념이었죠. 뭐와 같은 물리적 개념과 같고, 그래서 두 가지 다 물어봐요. 다음 중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하고, 요거 4개 나오고 위에서 하나 땡겨오던가. 됐죠? 다음 중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을 골라라 라고 얘기하고, 요거 4개 쓰고 밑에서 하나 땡겨오던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자, 우리 법적 개념 다 했죠? 다 했죠? 그리고 두 번째, 경제적 개념은 돈이죠. 돈. 맞죠? 그리고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무슨 말이다? 자음에서 시옷 들어가는 것은 다 경제적 개념이에요. 왜? 환경, 즉 뭐다? 기술적 개념에 없거든. 나도 시옷이라는 자음이. 그래서 개론쌤은 요거 풀 때, 시옷 들어갔네? 경제적 개념 이렇게 풀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돈,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인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보세요. 자, 기술적 개념은 무슨 개념과 같다? 물리적 개념과 같다. 술이 뭐와 같다? 물리적 개념과 같다. 술이 물 같다. 술을 물처럼 마시면 뭐가 망해요? 위와 간이 망하죠. 그래서 뭐다? 환자, 위, 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집에 가면 사세요. 환자 뭐? 위, 간. 아시겠죠? 아직까지 술을 먹어도 돼. 집에 가서 맥주를 먹으면서 여보, 술을 물처럼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환자, 위, 간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저는 늘 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는 이제 그 와이프가 면역이 됐나 봐. 그래서 그러려니 해요. 교제 연구하는구나 라고 이해해줘요. 고마운 사람이지. 그래서 오빠 그건 아닌 것 같아. 막 얘기도 하고. 아시겠죠? 오케이? 됐죠? 그래서 뭐다? 환경, 자연, 위치, 공간. 뭐다? 환자, 위, 간 하시면 됩니다. 언제나 함정은 뭐냐면은 요거 자연 때문에 헷갈려요. 왜? 자산, 자본, 자연이 셋 다 자자자니까요. 그럼 잘 보세요. 술이 물 같아서 환자, 위, 간 됐어요. 돈 밝혀야 돼요. 나는 자연이다 하러 가야 돼요. 나는 자연인이다. 아시겠죠? 술이 뭐 같다? 물 같다. 술을 물처럼 마시면 환자, 위, 간이다. 요거 자연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문제 사면 낼 거예요. 아시겠죠?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 몇 가지? 3가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으로 나뉜다 라는 거였습니다.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단순 문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자, 이제 방금 배웠던 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서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을 배웠다면 이번에는 뭐 배울 거냐면은 복합 부동산 배울 거예요. 뭐라고? 복합 부동산. 자, 여러분 잘 보세요. 1층부터 3층까지는 상가가 들어서 있고 4층부터 25층 혹은 30층까지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요. 우린 그거를 주상 복합 아파트다라고 얘기하죠. 똑같은 거예요. 복합 부동산. 부동산 두 가지죠. 뭐다? 땅과 건물. 맞죠?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구성된 부동산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서 퀴즈. 최초의 복합 아파트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최초의 복합 아파트. 했는데 세운상가. 맞죠? 세상의 기운이 모이라고 서울시장이 이름 지은 거 지을 때. 그래서 복합 부동산은 뭐다?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보세요.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따로 거래할 수 있나요? 따로 거래할 수 있죠. 맞죠? 할 수 있으면서도 뭐다?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질 때 우리는 복합 부동산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세운상가는 한 번밖에 얘기 안 해줬는데 왜 이렇게 잘 기억해요? 개론은 맨날 물어보면 까먹었다라고 하면서. 아니, 감정평가는 뭐예요? 라고 하면은 막 입으로 옴싸다하게 그냥 답 못해. 근데 최초의 복합 부동산, 복합 아파트 뭐예요? 그러니까 세운상가! 아시겠죠? 그리고 왜 이렇게 잘 기억하는 거야? 그건 딱 한 번 얘기해줬는데, 기본서 할 때. 감정평가는 수십 번 했는데 모르겠고, 세운상가는 한 번도 기억 안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더 하면 되지. 알 때까지 하면 되지, 모르면. 그쵸? 모르면 알 때까지 하면 돼. 됐어요. 복합 부동산이었습니다. 요거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오시죠. 이제 토지 용어 정리할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저하고 이야기하실 때 길 가다가 이거 땅!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아, 이건 택지구나. 이거는 부지구나. 고압선 밑에 있으니까는 선하지구나. 라는 얘기. 저희 동네에 지금 선하지 때문에 말이 많아요. 보고 있나? 시장님 보고 계십니까? 됐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자, 이쪽 보세요. 자, 토지를 처음에 세 가지잖아요. 첫 번째 뭐다? 택지지역. 두 번째, 농지지역. 세 번째, 임지지역. 자, 요즘에 한자를 너무 많이 모르셔서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한자 자격증 있는 사람. 장원 한자 알아요? 장원 한자? 한자 자격증 있는 사람. 중국어도 좀 할 줄 알고. 그래서 웬만한 한자 쓰는 국가 가면은 다 해석이 돼요. 한자를 아니까. 자, 보세요. 이 택자는 주택할 때의 택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택할 때의 택자. 그럼 보세요. 택지는 세 가지야. 뭐다? 살거나, 상가 짓거나, 공장 짓거나. 됐죠? 그래서 택지는 몇 가지? 주, 상, 공. 요거 세 가지요. 택지는 몇 가지? 세 가지. 주, 상, 공입니다. 자, 두 번째. 농지지역입니다. 자, 농지지역은 전. 무슨 전? 밭전. 맞죠? 답. 무슨 답? 논답. 과수원은 이해되죠? 밭과 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논은 물이 항상 고여있는 곳. 맞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밭과 논과 과수원이다. 우리는 요거를 세 개를 뭐라고 얘기한다? 농지지역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는 임지지역입니다. 임지지역은 수풀림자죠. 그래서 보세요. 신탄림. 이거 아직도 기억나는데, 신탄림 지역을 보면서, 우리 왜 대전에 위에 보면 신탄진 있죠? 그 KTNG 있는데, 한자가 똑같은 줄 알고 엄청 찾아봤어요. 아예 한자가 달라. 아예 달라요. 신탄진은 새로운 신자던데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신탄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은 존재하잖아요. 무엇을? 우리 임지지역을 뭘로? 우리 땔감용으로 쓰는 것을 신탄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다? 땔감용. 혹시 아버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시던데,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도끼로 나무 베가지고 이렇게 지게에다가 이렇게 나무 막 지고 오는 거 맞죠? 우리 예전에 70년대에 막 나무 심기 운동하기 전에, 그렇죠? 우리 그거마다 나무를 땔감으로 쓰던 지역을 신탄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용재림은 말 그대로예요. 뭐다? 숲을 재료로 쓴다라는 소리입니다. 뭐라고? 이거는 목재로 이용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됐죠? 목재로 이용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 강원도에 가면 금강송 지역이 있어요. 목재 쓰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 배워가지고 우리 남대문 지을 때 막 짓기도 하고 하는 것이 우리는 용재림이다라고 합니다. 임지지역은 모르셔도 되는데 우리 택지지역 세 가지 주, 상, 공이랑 농지지역 세 가지 전답, 과수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넘어오시죠. 자, 지금부터 토지용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돈 버는 방법이 들어있으니까는 잘 한번 해보세요. 자, 이쪽으로 따라오시죠. 자, 방금 했던 거예요. 무슨지? 택지입니다. 택지마다 주, 상, 공. 여기에 뭐 할 수 있는데? 건물
지을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건축 가능한 땅으로서 뭐 짓는다고요? 주, 상, 공 짓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완벽. 됐죠? 택지였었어요. 두 번째는요. 부지예요. 부지. 부지. 자, 이 부자가 뭐냐면 넓을 부자예요. 펼칠 부자예요. 그래서 보세요. 넓을 부, 펼칠 부니까 얘는 뭐다? 개념이 큰 거야. 우리 아까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었죠. 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 더하기 뭐였죠? 준부동산이었죠. 똑같은 개념이야. 부지는 택지 더하기 맞죠? 택지 맞죠? 건축 가능하다? 뭐다? 건축이 불가능한 땅까지 더한다 라는 소리입니다. 교수님, 건축이 불가능한 땅도 있습니까? 네. 하천이요. 네. 도로요. 맞죠? 그런 것들. 뭐다? 도로나 하천이나 철도 등은 건축이 가능, 불가능? 불가능한 땅이다라는 소리라서 부지는 마음이 큰 사람이야. 포용력이 커요. 그래서 뭐다? 야, 나는 건축가 가능한 땅도 포함이고 건축이 불가능한 땅도 포함이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보세요. 바다 토지로서 무슨 개념? 포괄적 용어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자, 그럼 잘 보세요. 누군가가 내가 브리핑 들어갔는데 사업 부지를 조성한대요. 사업 부지 조성한대요. 내가 거기 가서 땅을 사려면 첫 번째로 반드시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죠. 뭐였어요? 도로 어디 나는지. 봐봐, 이것도 저격하잖아. 한 번밖에 얘기 안 해줬는데. 맞죠? 그러니까는, 사업 부지가 조성되고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땅을 사야 된다면, 뭐라고 얘기해요? 도로가 어디로 뚫리는지를 연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가장 큰 도로, 뭐 경부고속도로나, 뭐, 지금 제가 타고 온, 이렇게, 시흥 평택 고속도로, 요쪽을 어디로 이을 수 있는지,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물류센터들도 보면, 가장 도로와 가까운 곳에 인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목감 이쪽이 되게 물류센터가 많은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세요. 택지는 뭐다? 건축 가능한 땅. 두 번째 뭐다? 부지는 건축 가능한 땅 더하기 건축 불가능한 땅. 그래서 보세요. 택지 조성이란 말과 사업 부지란 말은 아예 다른 말이에요. 맞죠? 택지 조성한다 그랬는데 도로 어디에 나는지 물어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택지 조성한다 그러면 뭐가 들어오는지를 물어봐야지. 아파트가 들어와요? 상가가 들어와요? 공장이 들어와요? 맞죠? 사업 부지를 조성한대요. 뭐 물어보라고? 도로 어디로 나는지 물어봐요. 아시겠죠? 중개 사람 그 정도는 알아요. 말씀드릴게요 또. 자, 후보지와 이행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보지입니다. 아까 우리 방금 앞에서 배웠던 요거 기억나세요? 택지, 농지, 임지지역. 자, 노란색 할게요. 택지, 농지, 임지지역 상호간의 전환이 진행 중이면 요 노란색은 우리 뭐라고 그런다? 후보지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전환된 거예요? 진행 중인 거예요? 진행 중. 그럼 잘 보세요. 대통령 후보, 국회의원 후보, 시의원 후보. 대통령 된 거예요? 아직 안 된 거예요? 안 됐죠. 되고 있는데 이거죠? 되고 있는 중이죠. 맞죠? 이거 알아요? 되고 있는데 이거 알아요? 딴 데 가서 몰라가지고 못했어요. 딴 데 가는데 이렇게 개그가 안 먹힐 때가 있어. 맞죠? 그래서 뭐다? 후보지 뭐다? 변하고 있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다? 택지, 농지, 임지지역 상호 간에 무엇이다?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뭐다? 전환된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전환되긴 뭐가 돼? 전환되는 아니다. 전환됐으면 대통령 끝나겠지.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은 아닌데 무엇으로? 대통령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개그맨이 꿈이었는데 재능이 부족했어요. 아시겠죠?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그거 알아요? 여러분들 그 시장에 가면은 왜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 왜 이렇게 막 단상에 올라가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막 골라 잡아 골라 3개 5,000원 4개 만원 했었잖아요. 제가 그거 3살장 4살 때 저희 어머니 말로는 똑같이 따라해서 깜짝 놀랐대요. 혼자 이렇게 막 걸어 올라가가지고 여기 올라가지고 골라 잡아 골라 했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야 쟤 좀 이상한 것 같다 생각했었대요. 그래가지고 꿈이 개그맨이었는데 재능이 부족했었어. 그래서 허경환님 고맙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러면서 됐죠? 되고 있는 토지입니다. 됐죠? 후보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후보지는 택지, 농지, 임지지역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고, 자,
올라와 보세요. 이 행지는 말 그대로 이행이 되고 있다라는 소리인데 잘 보세요. 조심하셔야 될 건 이거예요. 자, 어디에서? 주상공 내에서 바뀌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성수동이 원래 공업지역이었죠. 성수동 가봤어요? 서울숲 안 가봤어요? 하플 한번 가봐요. 상권 보러. 아, 요즘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러면서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성수동과 영등포는 서울에서 대표적인 공업지역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무엇을 통해서? 재개발을 통해서 상업지역으로 거듭나고 있죠. 맞죠? 이행 중인 토지마다 공업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고 있다. 무슨 지? 이행지. 전환된이에요? 되고 있는데요. 되고 있는데. 아시겠죠? 집에 가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환자 위간하시고 되고 있는데 후보지는 택지, 농지, 임지지역 상호간에. 이행지는 택지지역 내에서 주상공에서 전환 중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농지지역 내에서는 역시 마찬가지. 됐죠? 밭이 논이 되거나 논이 밭이 되는 경우 맞죠? 전환 중이면 이행지인 겁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좀 얄미워. 여러분들 밭이었는데 싹 다 밀어가지고 공단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맞죠? 산단, 공단 이런 거.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전지지역이 공업지구로 바뀌고 있어요. 우리 요거를 이행지라고 얘기해요? 후보지라고 얘기해요? 후보지. 그렇죠. 됐죠? 그래서 자, 보세요. 여러분이 차를 타고 길을 가다 보면 왜 큰 펜스 쳐두고 뭐다? 무슨 공업 후보지라고 딱 뜨잖아요. 그럼 여기가 원래 논이었구나, 밭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꾸고 있는데 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에서 바뀌면 이행지고요. 택지농지 상호간에 바뀌면 후보지가 된다는 겁니다. 됐죠? 이해 잘 되고 계시죠? 자, 4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필지와 획지입니다. 자, 필지에서 필자란, 여기 필자가 붓필자예요. 붓필자. 필통, 필기구, 맞죠? 연필할 때 필자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요즘에 여러분들, 만약에 소유권 매매를 통해서 주인이 바뀌었을 때 무엇으로 기재해요? 컴퓨터로 기재하죠? 컴퓨터 이전에는요? 뭐 볼펜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볼펜 이전에는요? 됐죠? 미워 죽겠어. 가끔 이렇게 알면서 막 다른 답해. 지금 컴퓨터로 기재하죠? 그전에는요? 연필요. 그전에는요? 모르겠어요. 뭘로 한다? 붓으로 한다. 붓으로 뭐 쓴다? 집원 쓴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필지는 집원이 붙어있는 지적공부상의 토지 등록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27-7번지가 뭐다? 내 거다라는 소리예요. 요거 뭘로 썼다고? 붓으로 썼다고. 그러면 뭐다? 우리가 소유권이 바뀌었으니까는 법 개념이에요? 돈 개념이에요? 법 개념. 그래서 뭐다? 법 율적 개념이다 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필지는 지번이 붙은 지적공부상의 토지의 등록단위로서 무슨 개념? 법 율적 개념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자, 이쪽 보세요. 그리고 다음은 획지입니다. 여기 획자는 그따 획자예요. 그따 획자. 그따 획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자 보면은 막 8획, 15획 이런 거 있죠? 그 획자예요. 그래서 그따 획자는 잘 보세요. 자, 요렇게 한 필지 토지가 있어요. 27-7번지 한 필지 토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획 그은 거예요. 뭐라고? 획 그었다. 획 그었다. 필지는 한 개죠. 획지는 몇 개? 한 개, 2개인 거예요. 교수님, 획지는 왜 2개예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땅에 앞에 엄청 큰 도로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지금? 그러면 1번 땅은 얼마? 1,000만원. 맞죠? 도로와 안 붙은 2번 땅은 얼마? 300만원 되는 거죠. 가격이 같아 달라요. 아예 다르죠? 한 필지의 토지 아니지만 뭐다? 가격이 다르다. 그래서 필지를 가르는 기준은 요거예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로서. 필지는 돈 개념이네요. 무슨 개념? 경제적 개념이다. 그래서 필지와 획지를 잘 구분해서 정리해주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맹지와 대지입니다. 맹지와 대지입니다. 자, 맹지는 여기에 맹자가 눈멀맹자예요. 무슨 맹? 눈멀맹.
지금은 그 말 쓰면 안 되는데 예전에 그 심청이 아버님 심봉사 다른 말로 하시면 맹인이시죠. 눈이 안 보이시죠. 그래서 뭐다 요 맹지는 눈이 멀었다 맹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요렇게 큰 도로가 있는데 쪼갤게요. 쪼개고 여기가 내 땅인 거예요. 내 땅. 자, 요 내 땅은 도로와 접속면이 있어요, 없어요? 접속면이 없죠. 맞죠? 우리 요거를 맹지다라고 하고 맹지는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건물 지을 수 없다란 건축할 수 없다라는 됐죠? 이게 맹지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어떠한 접속면도 가지지 못하며 건축법상 건축이 불가능하다라는 소리입니다. 됐죠? 자, 그런데 대지예요. 대지. 여기 대자가 뭐냐면 자루대자. 무슨 대자? 자루대자. 그래서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자, 이제 돈 버는 방법입니다. 내가 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다가 뭔가를 하고 싶어. 건물 짓고 싶어. 팔아먹고 싶어. 그럴 때는 여기에 땅 주인을 찾으세요. 열심히. 아시겠죠?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 땅 비싼데 라고 얘기하겠죠? 실리 추구를 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따져보고 뭐다? 이 땅을 사시면 뭐가 돼요? 내 땅은 이렇게 바뀌죠? 그럼 뭘로 바뀐다? 맹지가 무엇으로? 대지로 바뀐다라는 소리입니다. 이 대지는 건축할 수 있다 없다? 건축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왜요? 도로와 접속면이 생겼으니까. 그러다 대지는 건축이 가능하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뭐다? 좁은 통로에 의해서 접속면을 갖는 자루 모양의 토지인 겁니다. 여러분들 전 다른 데서는 잘 못 봤는데 혹시 번화가 같은 데 가면은 가게 입구는 되게 좁은데 그 통로를 통해서 쭉 지나가면 갑자기 가게가 뒤에 확 넓어진 경우가 있죠? 그런 가게를 볼 때마다 이건 대지형의 가게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 있잖아요. 그죠? 왜 큰 매장 말고 옆에 입구밖에 없어. 근데 입구를 통해서 한 10m 정도, 5m 정도 들어가면 갑자기 가게가 확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그거 볼 때마다 이건 자루 모양의 가게인가? 라는 생각을 때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대지는 뭐다? 좁은 통로에 의해서 접속면을 갖는 자루 모양의 토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비싼 집 가면 현관문 딱 열면 이렇게 해서 쭉 가면은 거실이 확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알죠? 그것도 약간 자루 모양이 듭니다. 아시겠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세 번째 나지와 건부지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자, 나지. 잘 보세요. 나지. 나자가 헐벗을 나지예요. 헐벗을 나지. 아시겠죠? 뭐다? 헐벗을 나지. 헐벗다 나지. 자, 우리 몸에 옷을 안 입고 있는 걸 뭐라 그래요? 나체라 그러죠. 옷을 안 입고 있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자, 토지예요. 토지 위에 뭐가 없는 것을, 건물이 없는 것을 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자, 지금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나체로 집에 있으면 잡혀가요, 안 잡혀가요? 안 잡혀가죠? 그는 사적인 공간에 있으면 누가 제한을 안 두죠? 그 똑같아요. 나지도 역시 뭐다? 사법상 제한은 없어요. 오케이? 이해되죠? 근데 나체로 공공장소 여기 중심삼각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죠? 왜 잡혀가요? 뭘로 잡혀가요? 공연, 음란죄로 잡혀가죠. 그래서 나지도 뭐다? 뭐는 있다? 공법상 제약은 있다라는 소리.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문제 이렇게 나와. 나지는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고 공법 및 사법상 제한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시험 문제. 아시겠죠? 뭐만 없다? 사법상 제한만 없다. 아시겠죠? 헷갈리시면 나체를 생각해 보라고.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나처럼 나가보면 잡혀가요. 벌금 내고 잡혀가요. 아시겠죠? 옛날에 그 강남역에 그런 뉴스 나온 적 있었어요. 이렇게 비키니 입고 막 오토바이 타가지고. 그래서 그때 공연 기억나죠? 그래서 얘기했어. 에이씨, 나지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막 얘기했었어요. 이걸 알아야지. 나한테 수업을 들어야지. 말이면서. 맞죠? 그래서 뭐다? 나지는 공법상 제약은 받는다. 건물도 없고 사법상 제약도 없지만 뭐는 공법상 제약은 받는다. 대한민국에서 공법상 제약을 안 받는 땅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공법상 제약은 받는다. 됐죠?
자, 마지막 건부지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자, 건부지. 자, 건물이 붙어 있는 땅입니다. 아시겠죠? 건물할 때 건자고요. 붙어 있다 부자예요. 부착할 때 부자라고. 아시겠죠? 붙을 부자라고요. 그럼 보세요. 자, 한 토지가 있어. 이렇게 건물이 들어왔어요. 건물이 붙어 있는 땅. 이 땅이 뭐라고? 건부지라고. 됐죠? 오케이? 이해됐죠? 그럼 건물이 붙어 있는 땅. 이 땅 비쌀까요? 쌀까요? 비싸요? 아, 이 땅만. 이 건물 생각하시면 땅만. 땅만 거래하면 이 땅은 싸요, 비싸요? 싸죠.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맞죠? 그래서 기본값은 뭐다? 기본값은 건부지는 감가되는 것이 기본값이에요. 이해돼요, 지금?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맞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여기에 뭐가 걸렸다? 개발 제한국이 걸리는 거예요. 어떤 건물도 짓지 못한다고 뭐가 걸렸어요? 개발 제한국이 걸렸어요. 그게 뭐다? 공법상 제약이 심하다고요. 이해됐죠, 지금? 공법상 제약이 심한 경우에는, 오케이? 이 건부지가 뭐다? 예외로 건부지가 뭐다? 증가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소리예요. 기본값은 뭔데? 건부지는 감가가 기본인데, 맞죠? 뭐가 강하면? 공법상 제약이나 혹은 토지에 대한 이용 규제가 강할 경우에는 뭐다? 건부 증가라는 예외적인 상황도 발생한다라는 소리입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우리 토지용어 정리 뒷부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